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사실 제가 편도염에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2주 정도 공포 컨텐츠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유튜브에는 계속 업로드는 했었죠. 이제부터 체력 관리 열심히 해서 휴방 없이 제대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K짱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태풍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산한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음식들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음식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편도염에 걸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침조차 삼키기 힘든데 먹고 싶은 음식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같이 또 음식을 굉장히 먹는 걸 행복해하는 사람은 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어떤 음식들,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사람이 먹기에 너무 끔찍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음식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이 컨텐츠를 보시면선 절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실 겁니다. 약간의 혐오스러운 사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 왔을까요? 뭐 원숭이 뇌라든지 뭐 푸아그라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음식들 이외의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상상하지도 못하셨을걸요? 자, 바로 첫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음식으로 보이시나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자, 이 치즈의 이름은요, 카수마르즈라는 치즈입니다. 보통 치즈는 굉장히 좀 비싸거나 뭔가 고급스러운 음식 이렇게 생긴 것들은 그런 비싼 안주로 약간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치즈는요, 이 치즈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카수마르즈는요, 전통 사르데냐식 치즈로 곤충의 알이 이 치즈 안에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치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더기 치즈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카스마르즈 치즈는요, 그 페코리노 치즈의 바깥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깥에 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파리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 치즈 안에다가 알을 낳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치즈에 들어있는 파리는요, 한 번에 500개 이상의 알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이 부화되면 이 그 알 유충이 이 치즈를 갉아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구더기는 반투명 상태의 그냥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구더기 애벌레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보통 한 8mm 정도의 길이로 발효 과정 중에 이 유지방 비율을 줄어들게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멀쩡한 치즈야 왜 구더기를 발효시키는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 세계 10대 혐오 음식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자, 구더기가 이 음식을, 이 치즈를 막 갉아먹고 또 배설물도 할 거 아니야. 자, 배설을 막 또 해요. 그래서 이 치즈 안을 보면 약간 액체 상태에 가까운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구더기의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이 약간 조금 굉장히 충격적인
왜 혐오 음식으로 뽑혔는지 관련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치즈를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구더기를 다 제거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더기를 먹을 때 이 구더기까지 같이 먹는다고 해요. 자, 이 카스마르주의 구더기 치즈라는 별명은요, 이 치즈 발효를 구더기 배설물로 하기 때문에도 있긴 하지만 아예 그 구더기를 같이 먹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 같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구더기가 얼마나 살아서 싱싱하게 꿈틀거리냐에 따라서 이 카스마르주의 신선도를 평가한다고 또 하는데, 나네요. 나도 지금 말이 막 너무 막 나오는데. 그리고 이 치즈를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빵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빵에 이 치즈를 발라 먹는데, 이 빵을 먹을 때 약간 가려서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먹을 때 구더기가 톡톡 이렇게 튈 수도 있다고 해. 이 구더기가 이 치즈를 막 많이 먹고 통통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씹었을 때 구더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 나올 수도 있어서 약간 이렇게 가리고 먹어야 된다고 해요. 자, 냉장고에서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유충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바깥에다가 보관했다가 먹을 때마다 잘게 잘라서 사르드냐식 빵인 그 판에 카라사우에 이렇게 발라 먹는데, 이걸 먹을 때는 적포도주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숙성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맛은 어떠냐? 이 치즈의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데냐어로 눈물을 뜻한다는 어떤 그런 액체가 씹힌다고 하는데, 그 액체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구더기의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이 치즈 자체는요,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특히 남자들한테 정력에 좋다고 해서 정력제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럽 미식가들에게 특히나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소문인데, 이 구더기 치즈, 이 카스마르주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요. 자, 먹었을 때 이 구더기랑 같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더기가 굉장히 튼튼한 그 생명에 이런 살아남아야겠다는 집착이 강한 구더기들은 여러분,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장벽에 붙어가지고 이 장을 긁어먹어가지고 이 장을 살을 파먹어서 천공이나 장내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살아남는 구더기가 없게끔 이 치즈를 먹을 때는 아주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럽연합의 식품보건상 규정에 따라서 사실 카스마르주는 한때 법적으로 금지된 음식이었다고 해요. 위법식품이었대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치즈를 먹었을 때 벌금을 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즈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 치즈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껑충 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즈의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구더기가 막 이렇게 있는 치즈를 먹는다니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먹는 사람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즈 속이 과연 어떤 내용물이 어떻게 그 유충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약간 혐오스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눈을 잠깐 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이 치즈의 겉모습과 그리고 이 치즈를 잘라냈을 때 그 안쪽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모습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신선한 카스마르주라고 하는 어떤 치즈의 안 내용의 모습인데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잠깐 눈을 감고 계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치즈가 겉표면이고요. 치즈를 이제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자, 열어보면 저렇게 치즈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칼에도 지금 저렇게 막 구덩이가 묻어있죠. 저게 그냥 먹는 거야, 이렇게 가려서. 오 마이 갓.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신선하다고 나오는 그 치즈의 모습이 보일 건데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선한 가스마르주 치즈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1억 줘도 안 먹어요 그러시는데 나는 1억 주면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과 빵과 적포도주를 함께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특히 남성분의 정력에 좋다고 하는데 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 K짱이 준비한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잔인한 음식 그 10번째였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9위로 바로 가실게요. 자, 두 번째 음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중국 음식입니다. 자, 챈동난 지역에서 주로 먹는 물고기예요. 바로 생선 요리인데요. 근데 이 생선의 이름이, 이 요리의 이름이 바로 변변어라고 합니다. 변변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선 요리 맛있게 보이는데요? 그냥 일반 생선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선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생선의 이름이 변변어인 이유는 자, 이 변변어의 한문은 바로 사람의 대변을 뜻하는 한문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응아를 먹고 자란 생선이라고 해요. 사람의 대변을 뜻하는 생선이에요. 자, 어려서부터 이 생선이 태어나서 사람의 배설물을 먹고 자란 물고기로 이 재료를 쓰기 때문에 변변어라고 불리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변변어 한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사이트를 좀 뒤져봤어요. 변변어 치고 하니까 이런 음식 생선 요리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의 변을 먹고 자란 생선을 굳이 먹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의 영양분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서 그게 뭔가 영양에 좋은가? 라고 알아봤는데 사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실제로 이 변은 일종의 그냥 놀리는 거라고 해요. 실은 플랑크톤의 양분을 공급해서 물고기는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 물고기라고 합니다. 자, 소금에 절인 이 생선은요, 굉장히 중국에서 인정받는 보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인공적으로 뭔가 합성되지 않은 그런 아미노산,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위장에 굉장히 좋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중국 사이트에서는 또 진짜 변변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대변을 먹고 자란 생선이라고 딱 나와 있는 사이트도 있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뭐 플랑크톤을 먹고 자랐건 진짜 사람의 변을 먹고 자랐건 일단 이름에서부터 사람의 대변이라는 한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먹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파리입니다. 이 파리도 중국 음식인데요. 바로 이 음식의 이름은 자혈육이라는 음식입니다. 자혈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뭔가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음식은요, 채농단 동족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요리의 재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피입니다. 피. 자, 주재료는요, 돼지고기에 바로 이 돼지 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나 돼지로 만든 그 선지 먹잖아요. 이게 무슨 혐오 음식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음식은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은 선지면 좀 피를 이제 굳혀가지고 고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역겨워 막 이렇게 혐오스러워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자, 일단 이 요리에 쓰이는 음식은요, 반드시 돼지의 복강혈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 때 피가 너무 쉽게 응고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선지와 다른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자혈육은요, 돼지 피를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 그대로 돼지고기에 부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함께 각종 야채와 이렇게 버무려서 돼지 피를 마치 소스처럼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버무려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자혈육이라는 음식이요, 중국인들조차 꺼려하는 음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나는 그 돼지피의 비린내와 뭔가 찝찝한 듯한 그런 느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 소스도 없이 돼지고기에다가 이렇게 돼지의 복강혈 피를 이렇게 소스처럼 먹는다니, 이거는 조금 위생적으로도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음식이 바로 완성된 게 처음에 어떤 분은 되게 먹음직스럽다고 하셨던 바로 이 자혈육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씩 정말 그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바로 다음 지역은요, 티베트로 떠나게 됩니다. 자, 바로 티베트 지역의 닭요리입니다. 지금 채팅창 보면은 여러분들이 닭고기 같다, 맛있어 보여요, 튀김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거는 티베트 지역의 닭요리 펑간지라는 음식입니다. 자, 티베트 지역의 닭고기 조리법이에요. 그 역사만 2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펑간지 요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음식을 만드는 속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펑간지의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닭을 잡아요.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닭의 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닭의 내장을 빨리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양념을 닭의 뱃속에 채워놓고 꿰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골고루 잘 바른 다음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나라의 삼계탕과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스프가 있냐 없냐지, 우리나라도 닭털 뽑아가지고 닭 이렇게 배 갈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인삼 넣고 배 넣고 만들어서 먹잖아요. 이게 뭐가 잔인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계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이 모든 조리를 할 때까지 닭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바람에 말리지기 직전에 이렇게 약간 조금 말렸을 때 닭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숨이 붙어있는 닭은요, 잡혀서 털이 뽑히고 배가 갈릴 때까지 계속 살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꺼내진 뱃속에 양념이 가득 채워진 채로 바람에 말려진다고 해요.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곳에 걸어놓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도 닭이 살아있는 닭이 있다고 해요. 이때까지 물론 닭이 죽지, 내장 갈라면 죽는데 살아있는 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에 벌어둔 이 닭들이 막 꾸꾸꾸꾸꾸꾸꾸꾸꾸 이러면서 이렇게 바람과 함께 이런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닭들은요, 그렇게 매달린 채 바람에 말려 죽기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자,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자마자 맛있겠다, 튀김인가? 그냥 닭요리 같은데 맛있겠는데? 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는 6위입니다. 자, 6위부터는 수위가 굉장히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필리핀 음식입니다. 발롯이라는 음식인데요. 이 발롯이라는 뜻은요, 오리의 계란을 부화 직전에 삶은 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진이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발롯이라는 음식을 찾아오면서 그나마 가장 혐오스럽지 않은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발롯이라는 뜻,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의 계란을 부화 직전에 삶은 것을 뜻하는데요. 오리는 청둥오리 또는 일반 오리의 계란을 뜻합니다. 자, 이 발롯의 맛 자체는요, 이렇게 삶은 계란 맛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발롯을 파는 상자를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요, 이 오리가 알을 낳고 나서 계란으로 삶아질 때까지 그런 날짜를 뜻한다고 해요. 숫자가 클수록 이 달걀 안쪽에 있는 이 병아리가 점점 더 커져 있겠죠. 자, 12주에서 14주가량 된 오리알을 부화 직전에 삶은 요리라고 합니다. 자,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발롯은요, 바로 18일 정도 된 발롯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21일쯤 되면 안에는 이미 이제 병아리의 형태를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먹을 수 없는 정말 그로테스크한 그런 발롯의 형태인데요. 제가 그 발롯을 아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거의 이제 새끼 모양이 다 갖춘 상태에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 발롯의 역사는요, 17세기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건너왔다고 해요, 필리핀에. 그런데 이게 필리핀에서 진짜 갑자기 인기가 확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 발롯이란 음식이 필리핀의 국민 음식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뭐 어떤 글을 보면 어떤 친구가 너 이거 먹어, 왜 안 먹어? 우리도 뭐 김치 먹고 너네 보신탕 먹고 니네 뭐 번데기도 먹는다며 우리 친구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빨리 먹어라면서 필리핀에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나랑 사귀려면 이걸 먹을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건 필리핀 국민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야 라면서 그렇게 강요적으로 먹이는 케이스도 있다고 어떤 그런 블로그 같은 데 적혀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나는 안 먹고 안 사귈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는요, 이 음식을 마오찌단이라고 부르고요. 베트남에서도 이 발롯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찡빛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발롯을 만드는 방법은요, 오리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을 낳은 옷으로 감싼대요. 그리고 바구니에 넣어서 8일 동안 햇빛 밑에다가 이렇게 햇볕을 쬐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부화기에 넣어서 조금 더 이 아이를 부화시킨 뒤에 이게 밑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안쪽에 병아리 모양이 잡혔나 안 잡혔나를 확인한대요. 계란 밑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 안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병아리가 이제 모양이 잡혔나 안 잡혔나 확인하고 만약에 병아리가 잡혔다라면 말하면서 너무 끔찍해. 이걸 삶아가지고 발롯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는 방법은요, 소금이나 식초를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다고 하고 이것도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남성의 정력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발롯이랑 일반 계란 둘 중에 어떤 게 영양가가 높냐라고 하면 굉장히 월등하게 이 발롯이라는 계란이 영양가 면에서는 높다고 해요. 자, 실제로 먹어본 사람의 글을 보면은 사실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그냥 뭐 삶은 계란 노른자? 약간 이 정도의 부화된 그런 정도의 발롯이면 삶은 계란 노른자랑 비슷한데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부화된 발롯을 먹을 때는 그 빨간 핏줄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런 핏줄 같은 게 너무 일단 먹기 전에 혐오스럽다고 합니다. 흰자는 진짜 문화 충격이고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넘겨질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질기다고 해요. 너무 질겨서 고무 씹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아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약간 태아 모양이 거의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발롯일 경우에는요, 먹을 때 너무 징그럽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숟가락으로 먹거나 아니면 뭐 포크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 먹거나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손으로 끄집어내서 먹는 방법도 있대. 근데 이거를 손으로 끄집어낼 때는 그 느낌이 너무 물컹하고 그리고 이렇게 빼낼 때 머리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쇼크였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과학적으로도 일반 달걀일 때보다 병아리가 돼서 그 부화하기 직전에 그 상태가 영양가는 더 높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약간 여러분 못 보시는 분들도 잠깐 감고 계세요. 이렇게 될 때 먹으면 굉장히 영양가가 높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기에 굉장히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막 해서 꺼리는데, 이걸 한번 먹어서 맛을 들리면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너무 쉽게 먹는데 맥주 안주나 그냥 일반 간식으로도 자주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자, 더운 날씨에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15페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되는 가격의 음식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두 개, 그리고 현지인들은 하루에 6개에서 7개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서, 더운 날 이 발롯을 먹으면 기운이 솟는다라면서 필리핀 최고의 보양 음식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영양가가 좋아도, 아무리 정력이 좋아도, 아무리 이 단백질이 풍부해도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5위로 넘어갈 건데요. 자, 제가 또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 음식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5위는 바로 일본 음식입니다.